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인터넷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있는 이창현입니다. 저희 그 유한타 기업 분석팀에서 그 8월 12일 날 그 아무따 삼성입니다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그 5명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공동 기획 자료를 이제 발간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산업 자료의 이제 주된 내용은 그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 보호목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6.8% 되는 이제 그 이 지분을 좀 매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이 삼성그룹이 아직 그 이 승계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에서 그 밑에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승계가 아직 상속이 제대로 아직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근데 이제 삼성이라는 이제 그 그룹이 특히 삼성전자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지배권이, 경영권이 뭐 외국인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보호목법 개정안을 계기로 해서 이 삼성전자의 지분이 과연 어디로 가서 이러한 어떤 승계라든지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저희 그 유한타 나름의 좀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린 결론은 일가의 그 지분이 가장 많이 있는 그 삼성물산이 그 전자지분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해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좀 짜이게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좀 결론을 냈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인 삼성 SDS라는 이제 기업은 제가 SI 업종 담당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제가 좀 작성을 해서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 8월 12일 날 나온 아무따 삼성이라는 리포트를 한번 좀 잘 참고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이 전체적인 어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속에서 어떤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시사점, 함의를 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 SDS를 제가 좀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S는 뭐 마찬가지로 이 오너 일가 지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룹의 SI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룹이 맘만 먹으면 일감을 언제든지 몰아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기업을 주가를 키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항상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어떤 이슈가 시장에 생기면 그 주가가 이제 좀 막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했던 그런 그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2014년에 우리 그 시장에 상장이 처음 됐을 때 뭐 PER 50배에 가까운 어떤 높은 비싼 가격으로 상장을 했던 어떤 기억이 있으실 건데요. 그 뒤로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이 좀 지분을 어느 정도 좀 매각을 하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그 기대를 좀 낮추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10배 중반까지 PER 멀티플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배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SDS가 뭐 과거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중요한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두고, 그리고 그걸 차치하고 이 SDS 자체가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주가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 언택트 환경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 그 언택트 환경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시장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클라우드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크게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SDS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국내에서 단일 매출로 6천억 가장 큽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전년 대비 50% 가까운 그 성장을 할 정도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제가 뭐 리포트에서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 세계 12개 국가의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사업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클라우드 사업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가는 오히려 SDS는 그 이 글로벌 피어 기업 클라우드 사업을 해서 굉장히 좀 언택트 환경에 좀 그 주가가 올랐던 기업 대비 굉장히 지금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평가 이유를 한 3가지로 좀 꼽아봤고요. 그 3가지가 그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저평가 이유를 제가 좀 본 것은 이 SDS의 매출의 80%는 삼성그룹과 관련된 대내 매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그룹 내부로만 매출을 하다 보니까 뭐 크게 뭐 기술이나 서비스가 좋지 않아도 어차피 뭐 매출을 받아줄 거다. 그래서 별로 경쟁력이 없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디스카운트 때문에 이러한 이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때 SDS만 못 오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얘네가 대외 매출 비중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13.3%에서 2020년 18.4%까지 대외 쪽 부분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S가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공정, 뭐 스마트폰 제조 공정과 같은 굉장히 고도의 어떤 디테일한 공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IT 공장 자동화 설비를 구축을 했던 경험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외로 유출하면 안 되는 굉장히 이 비밀스러운 어떤 기술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은 일부러 할 수 있지만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뭐 대외 기술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뭐 선별적으로 최근에 좀 그런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외 매출 비중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고, 성장률도 보시면 30% 이상 이 대외 쪽 부분에서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DS가 대외 경쟁력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좀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니라 프리미엄 요인으로 이제 앞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처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사실 이 SI 업체라는 게 한 회사의 전산실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내부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뭐 이렇게 유지 보수해 준다라든지, 뭐 그러한 것들을 새로 공장이 새로 지어지면 그런 IT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 위주의 좀 낮은 저부가가치 사업이다라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동안에 디스카운트가 좀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SDS가 보시면 최근에 이 인텔리전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공장에 AI 기능까지 엎어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공장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그리고 AI, 이러한 그리고 이제 개별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 사업 부분, 이러한 고부가가치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보시면 1인당 생산성이 매년 6.3%씩 1인당 매출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부가가치 사업에서 탈피해서 점점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허도 매년 건수가 이렇게 5, 60, 70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면서 특허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 결과로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7%대에서 9%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사업 부분도 이렇게 2018년 4천억에서 2019년 6천억으로 50%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 곳곳에 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향후
잠재 성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그 저부가 가치 인건비 위주의 그러한 그 사업 부문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이제 거꾸로 고부가 가치 사업, 그러니까 뭐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엑센추어와 같은 그러한 비슷한 피어 기업의 높은 멀티플을 이제 SDS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삼성전자가 사실 그 SDS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좀 최근에 실적도 좀 안 좋았고, 올해 상반기 그리고 작년, 그래서 뭐 그 투자를 좀 약간 그 주춤하게 되면 SDS도 거기에 맞춰서 실적이 좀 안 좋지 않겠나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반영이 돼 있었죠. 근데 그 이번 주에 발표했죠. 삼성전자 30조 원 평택 3라인 공장 건설 시작하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이 지배구조 문제와 되게 얽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다시 그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룹의 중요한 투자를 집행하는데 약간 좀 그 핸들링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가장 큰 수혜는 SDS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얘기해 놓은 게 삼성전자 비메모리 쪽 부분에 133조 원 투자한다고 일단 발표를 한 상황인데, 그 집행이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거취 문제가 이제 확정이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고, 보통 그 캐펙스 133조 원이면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1.3조 원 정도는 IT 투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SDS로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4차 산업 시대에 그 필요한 디지털 전환, 이제 뭐 이러한 부분은 이제 뭐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해야만, 지금 그 포브스 500대 기업 중에서 한 52%가 없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기업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잘한 기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그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누가 해주느냐라고 봤을 때는 어찌됐든 국내 기업 중에서는 대표 회사가 SDS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뭐 지배구조의 어떤 그 중요한 카드로 쓸 것이냐라는 거를 포함해서 기업 자체로도 이 4차 산업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어떤 모든 그 공장 자동화, 클라우드, AI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SDS가 향후에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내용을 리포트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IT 투자가 좀 줄어들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특히나 해외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내보다 경기가 안 좋고, 근데 일단 상반기가 좀 그게 많이 반영이 됐고요. 하반기는 좀 회복이 될 겁니다. 상반기 대비해서,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코로나가 좀 그 잠잠해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더 커질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SDS가 수혜를 받는다라면 실적도 좋아지고 밸류에이션도 높게 받아서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그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끝으로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